앞과 뒤가 다른 곳으로 유명한 일본이들이 저지른 만행을 참다 못한 류큐에서 다시 한번 독립의 바람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피를 물려받은 류큐 왕족이 이번에는 작정하고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독립운동을 저지하려던 일본 정부는 생각 이상으로 강한 류큐인들의 독립움직임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 측의 주장을 기각한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한 힘든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가 봐도 유리한 판결이 한 번에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분노를 토하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소리로 외쳤죠. 하지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법정에서 주장한 분노는 그 방향성을 잃고 울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토지방법원에 기묘한 요청이 접수된 곳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교토대가 부당하게 빼앗은 조상의 뼈를 돌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요청의 주체는 류큐 왕조의 후손 왕족들과 류큐 민족단체들이었죠. 과거 교토대 학교 교수였던 카노세키 다케오는 오키나와를 방문한 직후 옛 류큐 왕국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중국 교육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던 류큐 왕국은 한때 조선 왕조는 물론이고 중국 여러 왕조로부터 인정받던 해상왕국이었습니다. 가난 새끼를 키우는 찬란했던 류큐 왕국 시절 무덤을 파헤쳐 왕들의 부장품을 물론 연구자료를 독식할 생각이었죠. 왕족들의 후손들이 몇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었지만 명예욕에 눈먼 그는 밤중에 각종 도구들을 가지고 장식품은 물론이고 유골까지 도둑질했습니다. 술 연구라는 명목으로 파헤친 다케오 교수의 발굴행위는 규모면에서 상당했고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후손들 입장에선 아닌 밤중의 충격이었죠. 조상의 묘를 훔쳐간 이들이 본토에서 온 이들이었고 이들의 행동을 일본 정부가 묵인했다는 것에 후손들은 분노했죠. 새끼 다큐는 훔친 류큐 왕국 유골 연구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며 대만에 위치한 타이베이 제대학 해부학 교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심지어 류큐 왕조의 유골 중 일부는 다케오의 손에 의해 대만으로 옮겨졌죠. 그들은 조상의 유골을 고스란히 외국에 뺏기게 되었는데요. 이를 막고자 후손들은 교토지방법원의 교토대를 상대로 유골을 고향인 류큐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빼앗긴 조상의 뼈를 당연히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뉴욕의 후손들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충격을 받았죠. 술적 가치가 충분하게 교토대가 유골을 소위해야 하며 이를 반출하는 것은 유물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곳인데요. 이러니하게도 대만에 있는 대학교는 일본 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들 역시 후손들의 주장을 들었고 설사 학술 목적이 있더라도 후손들에게 뼈를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결정. 63명의 뼈를 오키나와의 현으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죠. 오히려 류큐의 실효적 지배자를 할 수 있는 일본은 학술적 연구라는 명칭으로 뼈를 돌려주길 거부한 반면 대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뼈를 돌려준 것이죠. 당연히 류큐 내에 이 소식이 퍼지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가난한 이들이라는 차별을 받으며 문매를 감내했던 이들은 조상의 뼈조차 돌려받지 못한 현실에 분노하며 반기를 들기 시작했죠. 가장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펼친 이는 마쓰시마 야스가스 르코쿠대 교수와 류큐 왕국의 후예 효고 마모루였습니다. 왕가의 피를 물려받아 류큐 역사문화계승 진흥회장을 맡은 왕가의 후손인 그는 더는 참지 못했죠. 일본은 교묘하게 류큐 왕국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해 류큐 왕국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류큐 왕국은 사실 일본인들이 건너가 세운 국가이며 일본이 류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류큐 왕조를 세운 이들은 과거 한국에서 넘어간 이들로 한국인의 빗줄을 이은 이들이 대대로 류큐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류큐 국기로 사용되는 삼색 태극 문양은 이를 알 수 있는 증거이죠. 그뿐만 아니라 류큐 왕국에서 보이는 돼지들은 유전자 감식 결과 한국에서 넘어온 종인 것이 발견되었고, 류큐에 위치한 오래된 유적을 조사해보면 고려시대에서 볼 법한 도자기 유물이 발견되는 등 한국과의 연관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류큐 왕국은 에도 막부 시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인을 받은 사스마 번주 시마즈 다다스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류큐국이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력 침입을 강행해 유구한 전통을 잇는 류큐국의 유산이 불타게 되었죠. 그 이후 류큐는 일본의 지배 아래 신음했습니다. 일본이 미군 정아래에 놓였을 당시 일본은 본국이 아닌 류큐 일대를 미군 부대가 위치할 장소를 지정 류큐인들의 동의 없이 이곳에 후텐마 비행장을 세우기까지 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류큐인들은 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 범죄의 피해까지 고스란히 입으면 소당했습니다. 인들도 참지 못해 독립을 부르짖으며 단체를 결성했었죠. 마쓰시마 이에스가 시를 읽고 그대 교수는 류큐 민족독립종합연구학회를 발족하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주민들의 동료의 독립운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역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부르짖으며 큰일로 번졌죠. 섬주민들은 일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 고유의 토착어를 다시 되살리겠다고 주장하며 일본 교육을 했죠. 는 일본 본토인들이 발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며 류큐 독립은 가까워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류큐인들을 철저하게 탄압하며 이들을 중국의 사주를 받은 존재들로 몰고 갔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키나와인들을 이용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법무부 산하정보기관 공안조사청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자국 대학과 연구소를 통해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류큐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에 실린 기고문에서 오키나와를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일본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에선 오키나와를 류큐로 불러야 한다는 글이 나왔는데요. 일본은 이를 꼬투리 삼아 류큐 독립운동을 탄압한 것입니다. 실제 독립운동을 추진하던 세력들은 일본의 탄압에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들은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류큐는 독립국가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죠. 6. 왕실의 후손이자 한국계 빗줄을 이어받은 효아마무로가 류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자 류큐 전역에서는 독립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쇼마모루를 지도자로 삼아 독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 잃어버린 류큐 왕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이론과 대비되는 류큐의 왕을 지도자로 삼아 대항하겠다는 것인데요. 류큐 독립국이라는 책을 쓴 마쓰시마 야스카수 교수는 류큐 왕실의 피줄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류큐인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더 거세게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류큐 왕국의 부활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가 류큐인들에게 약속했던 후텐마 기지 이전 약속을 파기하며 이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자 류큐 주민들 역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에 가득 차 류큐 독립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었죠. 오키나와현 니에노코 매립지로 후텐마 기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현재 표류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지 이전 비용은 약 9,300억 엔으로 공사 완료 시점도 2030년으로 늦춰졌고, 이 기간도 확정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공사 일정도 조정되면서 이전 시점을 더 늦어질 전망인데요. 류큐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비행장 이전 약속도 일본이 제대로 약속하지 않으면서 독립 바람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쇼마모루는 과거 류큐 왕국의 일화를 얘기하며 한국에서 넘어온 이들 조상의 공이 크다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한국인의 후손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곳입니다.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류큐 독립움직임이 이번에야말로 류큐가 독립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일제에 저항한 한국인들이 독립을 쟁취했던 것처럼 한국의 피를 물려받은 류큐 지도자 역시 독립을 쟁취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